네, 박형 공공보건정책관님 오셨죠? 슬라이드부터 합니다. 네,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네, 슬라이드. 네. 작년 12월 9일 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오셨죠? 네네. 제가 마지막에 질의 순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책관님한테 뭐라고 질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공공의대라는 국가적인 큰 그때 뭐 여름에 시위도 했고 대단했습니다. 할 때는 기획 보고를 하든 기획 보고서를 내든지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걸 의사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요청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셨죠? 네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언론에도 났습니다. 이 조명희 의원이 그렇게 질의했다고도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 차관님이나 위에 장관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네, 왜 지금 근데 그 일구에 거의 10개월이 지났는데 왜 기획 보고서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한 별도 기획 보고서는 저희가 공공의대 부분은 의대 네. 그 이후에 의대 정원 문제하고 묶어서 함께 의대 했습니까? 정원을 순서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의대 정원 지난. 그래 의대정원 공공의대가 의대정원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내가 그때 처음 보건복지 왔을 때 권덕철 장관 청문회였습니다. 남원 출신 남공회 부회장인 권덕철 장관이 차관 때 자기 고향에 공공의대 남원의대를 설립했다고 제가 굉장히 공격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근데 그러고 지금 의대 정원이 이슈가 돼 있는데 왜 기획 보고서 보고하셨습니까? 그럼 장관이나 차관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기획 보고서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의대 정원, 국민 인구, 뭐 병원 수혜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서가 있어야 다들 밀실으로 한다. 지금 아무 팩트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의대 정원 숫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획 보고서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안 만든 겁니까? 기획 보고서 형태는 아니고 내부 논의들은 내부 여러 가지가 논의가 아니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차선도 원장님 오셨죠? 네, R&D 수행하시는 우리 보건산업진흥원 아닙니까? 예, 원장님, 제가 위원으로서 요청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 공공의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기획 연구 좀 하십시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획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보고서가 있어야 그래야 지금 5개 뭐 지방 국립대 병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밀실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보건산업진흥원에 이 연구를 3개월이든 뭐 몇 개월이든 원장님 몇 개월 걸렸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직무 유기하신 겁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보고서를 내서 제대로 된 그 기관 위에 정확하게 정책을 발표해야 그 진짜 우리 이 박형 정책관님 윤석열 정부에 완전 정말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왜 하겠다 그러고 답해놓고 안 하시는 겁니까? 제 부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 여러 부서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의원님, 지금 공공의대 기획 보고서 말씀 주시는 취지는 저희가 살려서 하는데요. 보건산업진흥원은 업무가 이런 그 보건정책과 관련된 건 아니고 산업진흥과 관련되는 업무라서 그 진흥원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저희 좀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저희들 각종 통계나 이런 것들은 내부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공의대를 따로 저희가 그 별도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통계와 데이터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국감을 위해서 국회 생기고 처음으로 제가 필수의료 지역으로 오니까 작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물어보니까 필수의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숙감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41개 대학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왜 이런 데이터가 예. 없나? 예,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건산업진흥원이 하는 게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도 왜 안 했나 그러니까 건정심 핑계 대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수요자밖에 없고 공급자는 여성밖에 24%밖에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정책이 결국은 윤석 정부를 욕보이는 거잖아요. 기획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 위에 뭔가 정책이 결정돼야 돼, 의사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작년에 저한테 분명히 대답했는데 왜 실행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늘 전체 회의하고 국감하고 아무리 해도 외쳐도 국민 대표를 외쳐도 예, 의원 실행이 정리해 안 주세요. 됩니다. 예, 정말 그거는 문제가 큽니다. 예, 예, 위원장님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고생.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요청사항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네? 1분만 하면 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아, 잠깐. 의사진행 발언 예. 1분. 예.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오늘 여기 계십니까? 외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 질의 때 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인 여기 이승환 예 정인 나오셨는데 제가 4분 하고 조금 1분 남겨두고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네. 아, 제가 지난번 복지 분야 우리 1차관님, 장관님은 좀 쉬시고요. 네. 예. 1차관님 저 복지 분야에 제가 질의 부분을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에 RFID 요즘 RFID 안 씁니다. 그래서 그걸 생체 정보로 좀 바꿔가지고 좀 정밀하게 하라. 그 똑같은 우리 장애자 부정수급이 너무 많아고 바우처 카드 그것도 요즘 안 쓰거든요. 근데 기관 답변이 이게 진짜 다들 이제 국민 세금인데 줄줄 셉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정이 많아가지고 답변이 종사자들의 거부감이 있어서 시스템을 정밀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정보원 제가 그저께 질의를 아마 1차관님 들으셨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답변이 효율적인 인정 방식을 복지부와 논의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1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 카드 같은 거 RFID는 정말 10년 전에 쓰던 구태의안 의원한 거고 음성이나 이런 지문이나 이미지 같은 걸로 요즘 다 쓰는데 종사자들이라는 게 어떤 예. 예. 아마 우리 활동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RFID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네. 문제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생체 인증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네. 우리 사회보장정보원하고 한번 논의해서 예, 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그걸 좀 아주 정밀하게 예, 예. 부정 수급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어제 제가 23일 날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이종성 의원님하고도 했지만 너무 우리 보행약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보행약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2.6%밖에 편의시설 안 되고 우리나라가 723만 개의 건물 중에 거의 장애인 시설이 편의시설이 된 데가 너무나 열악한데 이 부분이 특히나 이제 내비 장애인이 목적 건물에 그 인도 차도를 못 다니니까 인도로 다닐 수 있으려면 제가 국정까지 38번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자율주행의 정밀지도 필요하고 해서 그거를 우리 보행약자들이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이게 인도가 나와야지 그 내비로 가잖아요. 예. 그럼 지금은 선으로 하나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답변이 따로 한번 별도 보고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예산하고 인력이 절실하다. 예산하고 인력을 좀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네네. 행안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마지막 보십시오. 그 어제 제가 23일 날 이 민원입니다. 조성사자 같은 사회서비스원 처벌 중심의 주간보호센터 이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민원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완전 파파라치 같은 너무 처벌만 중심으로 하는 이런 장기호강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 보도자료 중심으로 폐쇄위기 사회서비스원의 실태했습니다. 정말 보도자료가 너무 괴로워요. 읽기조차 괴로워요. 입에 담기도 괴로워요. 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의 실태 이거 폐쇄위기만 정말 시도별로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앞에 보신 민원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장기요양 기관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처벌만 한다고 이게 이 장기요양 기관이 이렇게 정말 우리 이 노인들이나 그 돌봄을 받는 그런 분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니 참고인 1분 참고인에 참고인 좀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차관님께서 증인이시네. 좀 그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는 하고 공단하고 예, 같이 예. 작업 좀 하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너무 목소리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성한 안국약품 대표를 요청했는데 실장님이 나오셨어요. 법무실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딱 하나 질문입니다. 영업을 왜 리베이트로 영업해서 이게 과징금 5억을 받고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니까 이런 의약품 세계 분위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게 부정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큽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영업 방식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거 하면 그거 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일로 지난 8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회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그 영업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후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금 관리 체계를 지금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예. 이거는 뭐 완전히 불법이니까 이건 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죠.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관행이라는 취지는 뭐 업계에 만연됐다 이런 측면보다도 저희 회사에서 잘못된 방식을 그냥 만연히 진행했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정기석 이사장님, 네. 예, 안 보입니다만은 저 슬라이드 2장으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장기요양기관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저한테 너무나 강력한 민원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슬라이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이것도 보고 놀랐는데 공단이 저승사자인가 이렇게 하면서 4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거 제가 다 안 읽어도 한번 따로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사장님 네. 한번 체크도 해주시고요.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네,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 새로 오셨으니까요. 한번 새로운 좀 리더십으로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돌봄 인력인데요. 그래서 이 장기요양기관의 그 인력이 뭐 간병이나 요양보호사, 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많은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내에 있질 않습니다. 근데 그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보통 타기관에 있는 보다 임금비가 6에서 70%고 13년 동안 최저임금이 100%랐을 때 비하면 45.7%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수요자 측에서 보면은 간병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제가 욕창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요양보호사에 뭐 하루에 3시간 뭐 제가 이럴 경우에 굉장히 임금이 낮아가지고 좀 요거 개선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도 취업하는 율이 20% 남짓 네, 네. 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처우가 열악한 건 뒤로 좀 사실입니다. 얼굴이 안 보였어. 예. 예, 처우가 열악한 건 네.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호소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정말 애타게 호소를 합니다. 요 부분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관의 답변이 근보의 기관 답변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협의체를 통해서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답변이 왔거든요. 요 내용을 한번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협의체는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건 뭐 실무 차원에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대외적으로 제가 나가고 있는 알기로는 협의체는 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돌봄 인력의 그 단체들이 예, 돌봄 인력의 단체들이 굉장한 이 협의체랄까? 이게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나 우리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아우러 가지고 이게 하나의 또 간병 같은 경우는 또 조선종이 70%고 또 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도 않고 세금도 안 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제도권 내로 와가지고 근데 협의체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지금 제가 좀 해결하면 이상하지만 조금 서로 통합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의식 이사장님하고 그다음 장관님 한번 안 그러면 1차관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한번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건보공단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잘 그 살피고요. 이제 전체적인 결정은 그 복지부 장교영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단체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걸 한번 저희가 어쨌든 감독님도 이게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되지. 맞습니다. 이게 예. 굉장한 문제가 있긴 하나 복잡하긴 하나 뭔가는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예, 정리해 주십시오, 조명 의원님. 준비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국민의힘 조민입니다. 아, 장관님, 네. 저는 4년째 국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장관님 2년째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국감이 어떻게 보니 하나의 그 정부 부처에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개선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벤트성 같은 네? 이벤트성 아, 예. 같은 그게 시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국감에 있는 결과를. 그래서 제가 늘 그렇습니다만 종감 때는 그 부처의 답변하고 제가 질의 내용하고 요약해가지고 저 의견하고 해서 발표를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먼저 그동안에 제가 이번 국감 때 보건 여러 분야의 2차관님 쪽에 보건 여러 분야에 제가 질의를 우리 보건복지부는 가장 큰 게 의대 정원 확대이고 그다음에 식약처는 반영구화장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합법화, 제도화. 그다음에 그 마약 공공기관의 경찰, 군인 마약. 그다음 질병관리청은 우리 백서하고 후유증. 그다음에 예 스마트 방역 시스템 좀 시행해야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기초하고 임상을 좀 같이 합해서 의료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 백신 개발이 어떻게 됐나. 그다음에 욕창 그 예방 기구를 좀 개발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은 욕창 간병비, 욕창이 노인병 가장 심각하니까요. 간병비 좀 지원하고 의약품, 의료, 치료제 좀 보험으로 좀 해달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 특사경 하고. 그다음 뭐 CCTV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주로 제가 PPT 중심으로 해서 이미 다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 내용, 기관의 답변, 그다음 의원실 재원 이런 식으로 순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41개 대학 작년에 저희가 의료 수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그게 시행이 안 됐고 그래서 이번에는 팩트 기반으로 현장 기반으로 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돼서 이번에는 41개 대학에 81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제가 조사했는 거를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추진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이번에는 또 우리 18년 만에 의대 정원 또 확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정부 거의 안 했던 거를 이번에 우리 장관님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안 됐냐? 지난번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됐냐고 했더니 건정심이 문제다. 건정심에서 반대했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정심에 대해 체크해 보니까 현장 인력이 25명 중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정심에 대한 부분을 위원을 좀 바꿔야 된다. 그 현장 중심 인력으로 바꿔야 된다고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을 하셨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하셨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게 바꿔야 되겠죠. 예, 건정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급자도 있고 수용자도 예, 있고 수요자가 너무 전문가도 있어야 돼요. 많습니다. 공급자가 너무 적습니다. 현장 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욕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하시겠죠. 네. 예, 그다음 반영구 화장 합법화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 네. 식약처는 그 25년 6월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약품하고 그 침섭 그다음에 그 자격증 이런 거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가이드라인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코로나 백서 가을청 청장님, 예, 메르스처럼 하면 안 됩니다. 네네. 네, 백서 준비하고 하시고, 있습니다. 네. 예, 후유증, 네네. 예, 그리고 스마트 방역법 제가 다음 PPT가 있나 모르겠는데 스마트 방역법 미리 준비하십시오. 네네, 빅데이터 저희가- 기반으로 촘촘하게 해가지고
소상공인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하시고요.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백신 치료제 개발 보건산업진흥원인데요. 셀트리움 전임 비실장 친구가 셀트리움 아직 상용화 안 됐고 개발만 됐는데 SK 개발에서 상용화 한다는 코로나 백신 다 지금 상용화 된 겁니까? 한국형 코로나 백신 치료제 다 된 겁니까? 누가 다? 네, 한국형 코로나 예. 백신과 치료제 다 식약처에서 허가되었습니다. 네, 네. 다음 그다음에 이 특사경 공단 이사장님 특사경 필요하다 그랬죠?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특사경 꼭 예산과 조직 장관님 네. 이게 시행하셔야 되겠죠? 예, 이건 의료 좀- 사고 너무 많습니다. 국민 예, 세금이 이건 줄을 법사위에 좀 셉니다. 가 있으니까 저희가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네.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도우겠습니다. 다음, 요건 CCTV는요 시행 지금 96.4%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그 국립대학병원이나 이런 대학병원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키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한번 이 차관님 예.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요. 마약입니다. 시학처장님. 네, 예, 경찰 공무원이 마약, 네, 예, 군인. 네, 이 공직사회 지금 마약이 이슈인데요. 네, 이 공직사회에서 이 마약은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거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하시겠는가 하는 부분을. 네, 그래서 그 네. 마약이 식약처, 복지부, 검찰, 경찰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공조가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계획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폐업하는 3천 몇 개입니까? 병원, 의원 뭐 제가 네, 했던 네, 건데요. 네, 네, 네. 폐업한 약 4천 개의 병원이 폐업합니다. 장관님 왜 합니까? 네? 아니, 폐업하는 의원 수가 4천 개 정도 돼요.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 의료 수요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기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저출산 예. 네, 가장 높은 게 한방병원입니다. 그 한의학 분야, 한의학진흥원 오셨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한의 의료 일원화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가도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저희 그 발달 지원 이거는 제가 이건 참고로 이따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는 좋은 제안이 많습니다. 근데 또 실제 해보려고 하면은 또 다른 그 직역과의 이해관계 같은 게 부딪히고 있는데 국민의 건강 그다음에 안전 확보라는 그 생각으로 반대하는데도 잘 협의를 하고 그래서 빨리 제도화,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